군대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세상을 떠난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법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가해자 사건만큼은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오늘 이 법안은 비쟁점 법안이라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걸로 봤는데 쉽지가 예. 않네요. 사실 뭐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당이라든가 전부 다 이 쟁점 사항이 딱히 없이 양쪽에서 법안을 내놨고 이 상정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법사위에 오늘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어떤 이유였는지 아직 시간은 좀 미뤄두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4시 반경에는 법사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전망까지는 봤습니다만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할 때는 소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네. 소위가 끝나는 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내일 본회의 넘기겠죠? 근데 법사위 오늘 뭐 늦게라도 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쟁점이 없습니다. 양쪽의 법안들이 다 마찬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 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었고 뭐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이르는데 2차 가해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에 군검찰에서 발표를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이 불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었던 점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사건 자체를 수사를 했던 군 경찰 검사 그리고 공군 법무실 같은 경우에는 죄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면 뭐 불기소 처분을 당연히 하는 건데 뭔가 깨름칙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꼽았을 때 보면 국선 변호인은 상대적으로 직무 유기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성범죄가 있었을 때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게 국선 변호인이고 사건 자체를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군 경찰과 군 검사는 아무도 이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피해자 조력을 한 사람만 직무유기가 됐다는 게 뭔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기록과 전체를 못 믿는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사기관을 그러니까 군이지만 수사기관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해진 상황인 거죠. 네. 저희 일지 정리해 놓은 걸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대부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회식 뒤에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 뒤에 소속 부대에서 계속 회유 협박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졌고요. 군사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계속됐고 검찰에 송치가 된 다음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다음 그래픽까지 보여주시죠. 마저. 최종 수사 결과는 15명을 기소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사 담당자, 군사경찰, 군검사 등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가해자들 재판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했던 장모 중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9년, 구형의 구형이 1심에서 9년 선고를 했고요. 네. 다만 이 장 중사 같은 경우도 유족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는 워낙 명백하거든요. 그냥 블랙박스에 녹음한 내용 같은 거 다 녹음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복 협박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피해자를 협박했던 부분이 아예 인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 불기소됐던 사람들 중에 그 차량을 운전한 하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녹음된 블랙박스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 부분도 기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명의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을 해왔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로서는 뭐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군인권센터는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사건 무마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해부터 좀 이어오고 있는 논란입니다. 군 법무실장이 군 검사들에게 지시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했다라든가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녹취록을 뭐 지난해 11월에 군 인권단체에서 제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무실장 측에서 녹취록 자체가 조작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일 자체도 원본도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역으로 이제 형사 고발까지 고소까지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공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다시 인권센터에서는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 군 법무실장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전직 군 검사의 폭로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가족들이 공수처에 고발을 이 사안을 네. 했고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수사가 어떻게 그때는 정리가 이제 되죠? 특검 쪽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조치를 만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칙적인 관할권을 떠나서 수사기관이 개입되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특검이 아마 이제 여야 합동으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자 일단 국회 논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무조건 엄벌하자 이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져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